네, 오늘도 양도세 절세 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꼭 팔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무조건 오해를 갖고 계신 게 내가 다주택자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빨리 팔 거야.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빨리 팔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그 주택들을 잘 나열하거나 임대사업 자로 등록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돈을 절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올해 이제 연말에 자동 말소가 되는 단기 일반 임대 그리고 아파트 임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46만 7천 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150만에서 160만 채가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인데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들이 이제 자동 말소가 돼서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이냐, 정말 막 매물들이 쏟아져서 시장에 폭락이 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그 분석적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 폐지 유행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세제 그 보완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매도하지는 않을 거다. 괜히 팔았다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자동 말소 후에 재등록하는 그런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자동 말소가 되는 이 주택들을 좀 유형을 보면 사실 9.13 이전에 2018년 9.13 이전에 이게 취득하셨던 것들이 좀 많은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 세제 혜택이 정말 많이 살아 있습니다. 종부세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등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동 말소가 돼도 다시 매물이 이렇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재등록을 통해서 매물이 잠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동 말소 같은 경우 자진 말소는 우리가 그 매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내 매도를 해야만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해준다라고 세제 보완책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 말소입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는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 기간은 마음대로 분산돼서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막 매도하려고 난리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에서 세입자들이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새낀 집을 요즘에 많이 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장에 큰 혼란은 주지 않고 오히려 이 매물들이 다시 재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분산해서 매도 시기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절세 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을 내가 2주택, 3주택 이렇게 다주택자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내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지금 팔아야 되겠다. 우선 팔리는 것부터 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동안 들이셨던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굳이 지금 막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셔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께서 그런데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분들 그런 걸 몇 가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좀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게 시세 차익이 별로 나지 않은 순. 그러니까 보통은 지방이나 이렇게 저가 주택부터 먼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 주택 수를 줄이고 싶으면 그리고 연도를 나눠서 팔아라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중과가 안 되는 일반 주택 규정을 활용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법 중에 내가 지금 3주택이다. 이렇게 다주택인데 지금 나머지 주택들 예를 들어 3주택인데 2개의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주택 또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 주택 규정인데요.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주택자가 있는데 서울 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그냥 이 상태로 팔면 2주택 중과죠.
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두 채를 장기 임대 요건을 갖춰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채인 서울주택, 요게 일반 주택으로 되죠. 그렇게 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습니다. 그래다가 이 서울주택에 내가 2년 동안 거주를 했다. 요 요건이 또 충족을 하면 비과세 특례가 또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래서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거 모르시고 그냥 3주택 상태에서 그냥 빨리 그냥 하나 팔아야지 서울주택이 잘 팔리니까 그냥 팔아버리시면 20% 양도세 중과를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주택 중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주택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A씨가 지금 4개의 이 부동산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택 중과를 받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부동산 백문백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건 분양권 때문에 나온 건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몇 주택인지 한번 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준시가 6억 원. 이거는 주택이죠. 그리고 경기도 성남. 이것도 서울 수도권이니까 네, 주택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1분양권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년 3월 2일 취득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2일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이죠. 그래서 이것도 주택이네요. 자, 전라남도 구례 1주택 기준시가 2억 원. 이거는 주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비수도권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시의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주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양도세 중과에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거지 이거가 주택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비과세 이런 거 판단할 때는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3주택 중과다.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분양권을 올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그래서 2주택 중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 주택 그리고 비포함 주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굉장히 요건이 많습니다. 뭐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뭐 1년 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2년 거주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안 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래서 중과세를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받지도 못할 수도 있죠. 본인이 몰랐다면 뭐 세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하기 전까지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내가 이사갈 주택을 1년 후에 취득을 해야만 비과세 요건에 되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런데 1년 전에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죠. 네,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비과세가 안 됐다. 다 포기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매도를 하면 이게 그냥 일반주택 세율을 받습니다. 일반주택 세율을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중과가 안 되면 일반주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A주택, B주택 1년 후에 취득한 거 요거는 요건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옮길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도의 문제죠. 그런데 1년 안에 못 팔았습니다. 그럴 때는 또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양도세 중과구나, 2주택 중과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건 역시 비과세는 안 되지만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특공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시적 2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 하더라도 일반주 3년 안에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거는 중과가 아니라 그리고 일반 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세법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서 이제 상속주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죠. 그러면 지금 몇 년 안에 팔아야 되죠? 보통은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최근에는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떤 걸 팔아야 되나?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죠. 자, 부모님을 봉양을 해서 내가 일시적 이주택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효자구나 이렇게 해서 10년의 시간을 줍니다. 10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줍니다. 이때는 어떤 걸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음대로 팔아도 됩니다. 자, 마지막 상속주택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나에게 1주택인 나에게 부모님 주택을 이제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팔아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팔아도 제한이 없이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속주택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기한 제한 없이 팔기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그 대신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팔고 싶은 경우, 팔아야 되는 경우. 왜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직장도 가깝고 우리 애기들 지금 학군도 딱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팔게 되면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 주택이 저기 멀리 시골이에요. 그러면 직장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팔아야 된다라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비과세 같은 걸로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상속 개시일 이후, 그러니까 상속받은 이후부터 6개월 안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비과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양도 차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그러니까 시세 팔았을 때 금액과 처음에 취득했을 때 금액이 6개월 안에는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6개월 후에 팔면 어떻게 되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절세 팁 중에 여러분께서 무조건 내가 2주택, 3주택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건을 갖춰서 또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십시오. 요즘에 사실 취득 시점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싼 가격에 하셨고 그리고 좋은 지역에 하셨는데 굳이 내가 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는 이거를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부담 없으시면 임대사업자 재등록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을 찾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주택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거나 그걸 등록을 해서 나머지 하나가 중과배제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방에 배제 주택이 있는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의 비과세에서 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양도세 무조건 중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3년 안에만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거는 일반 주택 세율을 받아서 장독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파십시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제로가 돼서 비과세를 받는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